가습기 청소 안 했더니 74세 할머니 폐렴으로 중환자실 실려갔습니다. 가습기 하나 때문에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74살 최영숙 할머니는 건조한 겨울 날씨에 목이 아파서 가습기를 샀는데 오히려 그 가습기가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매일 깨끗한 물을 넣고 틀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있을 가습기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인천에 사시는 평범한 어르신입니다. 남편 되시는 최만수 할아버지와 함께 2층짜리 작은 주택에서 사세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갔고 부부 둘이서 조용히 지내십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으니 집안이 따뜻하긴 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안이 마르고 피부도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죠. 여보, 집안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가습기 하나 사야겠어요.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요, 나도 목이 불편하던데. 마트 가서 하나 사옵시다. 다음날 부부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가습기 코너에 가니까 종류가 정말 많더래요. 크기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어요. 2만원짜리부터 20만원짜리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비싼 게 성능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지? 하면서 15만원짜리 초음파 가습기를 사셨습니다. 용량이 큰 제품이었어요. 물 한 번 채우면 이틀은 쓸 수 있다고 했죠. 집에 와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실 한가운데 놓고 틀었어요. 하얀 김이 쏴하고 나오더래요. 오, 신기하네. 이제 좀 살겠다. 할머니는 정말 만족스러우셨답니다. 가습기를 틀고 나니 확실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편했고 코도 안 마르고 피부도 촉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작 살 걸 그랬네 하시면서 매일 틀었어요. 특히 밤에 자면서도 계속 틀어놨습니다. 자는 동안 공기가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요. 침실 문을 닫고 가습기를 침대 머리맡 가까이에 두고 밤새 틀어놨어요.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물통에 수돗물을 받아서 채웠죠. 청소는요? 사실 자주 안 하셨대요. 설명서에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라고 써 있었는데 뭐 물만 넣는 건데 더러워질 게 있나 하고 그냥 물만 갈아 넣으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가습기 물통 안쪽에 미끈미끈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약간 누렇게 변하고요. 할머니는 물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냥 물로 한번 헹구고 다시 물 채워서 썼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가습기를 틀고 나면 가구나 텔레비전 위에 하얀 가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생기더래요. 요즘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하면서 자꾸 닦으셨는데 그게 사실은 가습기에서 나온 미네랄 가루였던 거죠. 수돗물 속에 미네랄이 증발하면서 날아다닌 거예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콜록콜록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도 끓는 것 같았어요. 감기인가?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2주일쯤 더 지나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계단 오르면 헉헉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할머니가 숨을 못 쉬어서 깼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옆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깨셨죠.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할아버지가 급히 불을 켰는데 할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의 정신이 없으셨답니다. 산소호흡기를 대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 혈액 검사, 가래 검사까지 다 했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폐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양쪽 폐에 다 염증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폐렴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요?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바뀐 게 있으신가요? 새로 사신 물건이나 환경이 바뀐 게 있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가습기를 샀어요. 집안이 건조해서. 그러자 선생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가습기요? 어떤 종류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고 물은 이틀에 한 번 갈았고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고요. 침실에서 밤새 틀어놨고 수돗물을 그냥 넣었다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할머니 폐렴의 원인이 바로 그 가습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초음파로 진동시켜서 미세한 물방울로 만들어 공기 중에 퍼뜨리는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답니다. 첫째, 청소를 자주 안 하면 물통 안에 세균이 번식해요. 그 세균이 물방울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고 그걸 숨으로 들이마시면 폐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수돗물을 쓰면 물속의 미네랄이 하얀 가루가 돼서 날아다녀요. 그게 폐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킨답니다. 셋째, 침대 머리맡 가까이에서 밤새 틀어놓으면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가습기에서 나온 세균과 미네랄을 밤새 농축해서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선생님 말씀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폐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습기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가습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적절한 습도 유지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입니다. 가습기로 인한 폐렴은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험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약간의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 체계가 막아주는데 60대가 넘어가면 그 능력이 떨어져요. 둘째, 기침 반사가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오면 바로 기침으로 배출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균이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이 있으면 면역력이 더 약해지고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습기 폐렴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서 놓치기 쉬워요. 기침, 가래, 미열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이에 폐렴이 악화됩니다. 이쯤에서 주변에 건강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가습기는 거의 모든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호 할아버지, 70세이십니다. 철호 할아버지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가습기를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총 2개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셔서 최대 출력으로 틀어놨습니다. 청소는요? 거의 안 하셨어요. 물만 계속 보충했죠. 3달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답니다. 물통 안이 온통 미끈미끈한 이끼 같은 게 끼었는데도 모르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숨쉬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니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습기 물통을 검사해봤더니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위험한 세균이 검출됐답니다. 이 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에요. 온수에서 잘 자라는데 가습기처럼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한 달 가까이 입원하셨어요.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고 산소호흡기도 달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다시는 가습기 안 쓴다고 하셨어요. 다시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가습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쓰신답니다. 첫째, 초음파 가습기 대신 가열식 가습기로 바꿨어요. 가열식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기 때문에 세균이 죽어요. 초음파보다 안전합니다. 둘째, 물은 매일 갈아요. 하루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대요. 물통을 비우고 마른 천으로 닦고 새 물을 채웁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해요. 물통을 분해해서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깨끗이 씻어요. 구석구석 솔로 문질러서 미끈한 게 없도록 합니다. 넷째, 증류수나 정수된 물을 써요. 수돗물은 미네랄이 많아서 하얀 가루가 날려요. 정수기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쓰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침대에서 최소 2m는 떨어뜨려 놔요. 너무 가까우면 농도가 높아서 위험합니다. 여섯째, 습도계를 사서 확인해요.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예요.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건조해요. 일곱째, 하루 8시간 이상은 안 틀어요. 특히 자는 동안 밤새 틀어놓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서너 시간씩 틀어요. 여덟째, 환기를 자주 해요. 가습기 틀 때도 가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요. 할머니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답니다. 지금도 가습기를 쓰시는데 안전하게 잘 쓰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무섭지 않으셨나요? 건강하려고 쓰는 가습기가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르게만 쓰면 가습기는 좋은 물건입니다. 오늘 배운 8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가열식 가습기 쓰기, 물 매일 갈기,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기, 정수된 물 쓰기, 침대에서 멀리 두기, 습도 확인하기, 장시간 사용 안 하기, 환기 자주 하기. 이것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가습기를 확인해 보세요. 물통 안이 미끈거리진 않나요? 하얀 가루가 집안 곳곳에 쌓여 있진 않나요? 청소한 지 일주일 넘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청소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웃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가습기 잘못 써서 폐렴 걸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집 가습기도 청소 안 했는데 당장 해야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줍니다. 겨울철 건강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습기 하나지만 올바르게 쓰면 건강을 지키고 잘못 쓰면 병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쓰세요.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